쟤손 어디 갔지? 안녕 아들딸. 오늘은 아빠가 그동안 아빠가 겪었던 사업을 하면서의 스토리를 빠르게 리뷰를 좀 해줄까 해. 먼저 이 사진은 아빠가 처음으로 사무실을 얻었을 때 사진이야. 이때 아빠는 굉장히 신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얻은 사무실이었거든. 실은 그전에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하대학교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신났고, 또 선생님 면접도 더 이상 커피숍에서 보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좀 기쁜 날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한 15평 정도 됐었나? 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낡고 좁았던 것 같은데, 당시는 너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공간이었어. 그리고 나서 실은 과외 전단지도 조금 더 정비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바꿨었거든? 물론 역시 이 전단지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데, 당시 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만든 전단지야. 돈을 조금 모으고 나서, 실은 뭐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월 순수익이 한 3,400으로 넘어갈 때 아빠는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무실 이게 투자라는 데 그게 바로 지금 보이는 광고야. 여기가 어디냐면 지하철이거든. 지하철 표 끊고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광고를 진행했다. 여기 보면 개찰구가 보이고 여기도 광고를 넣었는데, 실은 이 광고는 굉장한 실패로 끝난다. 굉장한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내가 광고했던 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광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광고했던 거야.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기다릴 만한 그런 곳이 아니면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두 통의 전화가 왔을 뿐이지 그 밖에 효과를 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했던 광고 중에서 굉장히 실패했던 광고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이제 과외 사업에서 학원으로 바꾸려고 결심을 한다. 과외 사업을 한 지 2, 3년 정도가 됐을 때 과외 사업의 한계를 느꼈는데, 일단 세금이었어. 세금이 실은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거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몰랐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첫 번째로는 부가세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물품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낸다고 하지만 결국 이 상품을 파는 업자들이 이제 실은 10%를 부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커피를 마시든 지우개를 사든 아니면 핸드폰을 사든지 간에 거기에는 10%의 세금이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순이익에 대한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하지.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세금이 큰 세금인데, 실은 이제 과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가세였어. 보통 과외비가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였다면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제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광고라고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주기에는 굉장히 빠듯했거든. 그래서 이제 좀 사업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학원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어. 학원은 일단 비과세다. 세금이 없다는 뜻인데,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처음에 말했던 부가세에 대한 비과세야. 즉 사업소득세, 즉 나의 이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 그거 말고 처음에 이제 뭐 과외비에 대해서 10% 부과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비용을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되는 부가세가 교육사업, 학원에 있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야.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이제 과외 사업을 했었잖아. 처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크리스천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 크리스천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도 나누고 학생들 전도하며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 과외 사업의 특성상 선생님들을 파견 보내는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 내가 생각한 사업의 신념을 선생님들,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단지 사업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점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이제 학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지. 당시 학원을 이제 오픈하기로 결정했을 때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았어.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거든. 광고라든가 홈페이지도 당시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로고도 만들었고, 돈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에 한 2, 3천만 원 있었나? 그 1년, 2년 일한 것 치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던 거지. 그런데 학원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그 싸게 나온 학원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서울 EM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낡은 학원이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보통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 권리금이란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런 권리금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 이유는 서울 EM학원 안을 들여다보면 한 90년대에 있는 학원처럼 굉장히 좀 낡았다. 이런 낡은 학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증금 없었고 대신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데 한 며칠 동안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 청소하고 나서도 실은 이제 남은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인테리어를 끝냈어야 됐기 때문에 간판하고 나머지 것들 필름지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수작업으로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어. 여기 지금 보면은 시멘트 보이는데 시멘트 이런 거 다 내가 한 거거든. 이제 체험학원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간판도 멋있게 했고 안에 조명도 밝게 바꿨고 필름지 붙이고 그 다음에 로고도 이렇게 만들었고 완전 깔끔해졌지. 당시 칠판은 바꿀 돈이 없었다. 그래서 칠판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칠판을 썼었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낡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학원을 이제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이런 번듯한 학원이 생긴다는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설레는 시간들이었어. 이때 이 사업을 처음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은 바로 내 책이야. 상담 때 학원에 오신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실은 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학원을 오픈한 거잖아. 근데 내가 전공이 그래도 영문과 영어 교육이고 그리고 또 책을 하나 출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장인 나에게 신뢰를 보내줄 수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1호점에서 굉장히 좀 빨리 학생들이 늘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80명이 됐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100명이 됐으니까 실은 학원생 수가 굉장히 좀 빨리 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큰 착각을 한다. 이 학원이 잘 되는 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건 굉장한 나의 착각이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또 선생님들도 이때는 전부 다 크리스천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진짜 사랑으로 대해줬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착각했던 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아직 내기 전이었고 또 아직 교수법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좋은 교재에 관한 것들이 정해지기 전이었는데 나는 내가 잘해서 또 우리가 잘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가 연수동이거든. 연수동에서 작업하는 현장인데 1호점을 오픈한 지 8개월 만에 2호점을 오픈한다. 역시 이제 소자본으로 학원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많이 움직였고 직접 톱질하고 많이 작업을 해서 2호점을 오픈했는데 뭐 간판 같은 건 내가 직접 못 올리니까 이렇게 업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자 이게 최종 완성된 이제 바깥의 모습인데 연수동에 위치한 종로 M스쿨을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우리 그 체험의 색깔인데 이 색깔로 많이 도배를 해놓고 간판들도 이렇게 많이 달아놨다. 입구로 가면 이렇게 뭐 우리 학원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고 나름 여기 보이는 데스크도 신경을 많이 쓴 데스크거든. 이렇게 데스크도 만들어 놓고 안에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놓고 뭔가 알록달록하지. 책걸상은 이때도 그냥 중고로 들여서 이렇게 놓게 되고 연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연수점이야. 하객동에 있는 1호점을 놓고 이제 연수점에 갔을 거 아니야? 거기서 공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집중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은 하객점에 부원장님을 세우고 이쪽에 집중을 하게 돼. 이제 큰 실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기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커리큘럼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쌓이기 전에 내가 거기를 떠났던 게 정말 큰 실수였던 거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1호점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 100명이 90명이 되고 90명에서 80명, 70명 정도로 떨어졌을 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1호점으로 갔는데 아내가 정말 날린 거야. 그래서 급하게 생각을 했어. 2호점을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 그때 이제 재흥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께 이제 부원장님 자리로 넘겨서 위임시켜 놓고 그리고 1호점에 와서 1호점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책을 집필하기 시작해서 체험 영어, 체험 독해, 체험 서술형 등의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이동하고 싶어서 학생 수가 한 120, 130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하객 프라자에 있는 체험 학원을 다시 만들게 된다. 이때 내가 배운 교훈이 뭐냐면
이제 집중이 안 되면, 힘이 분산되게 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분점을 내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시스템과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만든 학원인데, 그 처음에 만든 1호점과 이 3호점과는 거리가 도보로 5분, 10분밖에 되지 않았고, 그 3호점을 오픈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1호점을 빨리 정리한다. 왜냐면 이쪽에서 집중하려고. 즉, 조금 더 크고 괜찮은 시설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옮겼던 거지. 저기 보면은 지금 원장실인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것도 이게 원장실이거든? 확실히 그전 학원보다 더 세련되고 깔끔하지? 저기는 학생들이 좀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이고, 그리고 대형 TV도 달아서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라든가 아니면 영어 수업을 할 때 지문을 띄워놓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흘렀고 학생들이 150, 160명 정도가 됐을 때 앞에 있는 백년대기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을 인수하고 나서 학원을 다시 이렇게 오픈한다. 잠깐 앞에 장면에서 여기 있는 영어는 전부 다 성경 구절이야. 좀 크리스천 색깔을 내고 싶었고 학생들이 왔을 때 이 영어를 해석하면서 이게 뭐지라는 흥미만 좀 갖기를 원했어. 왜냐면 말씀엔 또 힘이 있거든. 그 힘을 받고서 전도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했다. 이 디자인은 굉장히 좀 유명한 분에게 맡겼는데 지인의 요청으로 디자인을 해서 도움을 주셨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일단 4호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 자습실이야. 기존까지는 자습실은 없었거든. 학원 강의실에 있었지만 제 학생들을 몰아넣고 공부시키고 싶었고, 인천이나 한길동의 특성상 다른 학군보다 공부 습관이라는 것들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습실을 만들었어. 강의실도 정말 깔끔하지.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있었거든. 너희가 이걸 볼 때쯤 코로나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팬데믹이 한번 우리나라에 벌어진 적이 있었어. 그래서 학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고, 학생 수가 200명 될 때쯤 이렇게 힘수학을 다시 인수하게 돼. 이 힘수학은 3층에 있는 거거든.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는데 여기 4호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객프라자에 있는 게 바로 이 4호점이고, 내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멀리 이제 갈 경우 집중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이제 확장을 하기로 이제 결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빌딩에 있는 힘수학을 인수한다. 이렇게 좀 옛날 학원이거든. 여기도 이런 학원을 그 전에 디자인했던 분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전에 디자인했던 디자인 도면과 설계도를 가지고서 내가 직접 공사를 지휘했던 마지막 공사였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공사했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 전기업자도 따로 부르고 시멘트 업자 뭐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부르는데 영상이 따로 올려놨으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깔끔해졌지. 기존에 이제 4호점의 색깔을 내면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카운트도 좀 자르기도 했고, 이렇게 로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4호점하고 똑같이 스피커랑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했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떠들면은 스피커로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지난 9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일들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실수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업의 실수나 그 과정의 오류들을 통해서 충분히 봤거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자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매달 월급 받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냥 회사 생활을 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늘 변화를 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코로나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얘들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왜냐면 진짜 이거 300만 원 갖고 시작한 거잖아. 그 300만 원도 빌려서 한 사업인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내 능력이 아니거든. 아빠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 능력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전도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림 선생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들 이제 매일같이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있고, 전도에서 학생들이 4명, 5명씩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재희 선생님 주일마다 나랑 같은 영어 예배 나가는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영어 성경 가르쳐 주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 실은 아빠 이거 하고 싶어서 사업 시작한 것 같아요. 돈 벌고 싶어서 했던 사업은 절대 아니고, 학생들 말씀 전하고, 우리끼리 큐티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만들고, 이게 아빠 생각에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밤이라서 아빠 목소리가 좀 갔는데 전달이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얘들아, 나중에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됐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부터 아빠는 이 영상을 지금 아빠가 영상을 찍는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일을 담으려고 해. 지금까지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얘들아, 진짜 아빠는 우리 지연이, 지아, 지인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